자, 우리 7-1강으로 고분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고분은 결국 옛날에 이제 무덤을 의미하겠죠. 그쵸? 고분은 무덤입니다. 네, 오래된 무덤이다 라는 뜻이에요. 고분은 왜 중요하냐면 이 고분을 통해서 결국 이 고분은 결국 대부분 이제 왕의 무덤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또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던 이런 귀족들의 무덤이겠죠.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 결국 죽으면서 이 무덤에다가 굉장히 큰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을 넣어두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화재들을 통해서 결국 이 우리가 살았던 아니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그런 삼국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무덤을 보면 좀 무덤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뭐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죠. 우리 보통 장례 며칠을 치를까요? 3일을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3일장을 치른다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무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치 우리가 시체를 이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그치 불에 태우고 남은 뼈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뭐 납골당에 모시거나 이런 걸 이제 화장이라고 하는 양식이라고 하죠. 또는 뭐 무덤을 묘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사를 어떻게 하고 무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는지를 일종의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배워볼 나라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인들은 무덤을 바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종의 돌을 쌓아 올리는 형태로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 돌을 먼저 이렇게 1단으로 쭉 쌓는 거지. 그 다음 또 여기다 돌을 2단으로 쭉 쌓고 3단으로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덤의 형태를 만들고 이 안쪽에다 시신을 묻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요. 바로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장군총이다. 자, 사진으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고구려의 장군총이라는 무덤이다. 근데 이 무덤이 선생님 왜 장군총이라고 불러요? 장군의 무덤인가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무덤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장군의 무덤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에서 그냥 장군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뭘 보시면 되냐면 이 고구려 밑에 보시면 이제 백제가 나오죠. 우리 고구려하고 백제 배우면서 기억날 거야. 고구려에서 주몽의 또 다른 아들들인 비류와 온조가 뭘 세우게 되지? 백제를 세우게 되지. 그러니까 바로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양식을 똑같이 백제인들도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백제인들도 귀족이나 왕이 죽으면 이렇게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에 있는 석천동에 이렇게 고분이 있는데 이 무덤이 바로 고구려인이 만들었던 돌무지 무덤하고 비슷하다. 즉 백제는 누구를 이어받은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그런 나라다. 고구려를 떠나서 나온 세력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승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지? 고구려를 떠나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다. 자, 근데 이 돌무지 무덤 양식 좀 세련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형태로 나중에 만드냐면 좀 더 이제 이 안을 꾸밀 수 있게 굴식 말 그대로 굴이 있어서 굴식이야.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돌로 된 돌방이 있는 그런 무덤을 만들어.
자, 왜 이런 이름을 붙이는지는 이름 속에 이미 이 무덤의 형태가 다 나와 있어.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무덤을 만들 때 이렇게 앞에다가 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야지 여기로 뭐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앞을 이렇게 막아 놓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이런 형태로 만들고 바닥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 일종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천장을 어떻게 하냐면 모주림이라고 해서 여기에 천장을 조금 요런 형태로 엇갈리면서 해서 천장을 조금 더 세워 놓는 거지.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하면 요 윗부분이 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만드는 걸 바로 모주림 천장이라고 부른다. 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뭐가 생기는 거야? 이 앞에는 통로 형태인 굴이 생겼지. 그러니까 바로 이 굴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 요 안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돌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요 가운데다 이제 시신을 놓고, 그치? 그 다음 여기다 옆에다가 문화재 같은 것들을 넣어 두는 거야. 그 다음 방이 되니까 결국 여기다가 또 뭐도 그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벽화도 그려 넣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울식 도발한 무덤은 입구가 존재해. 그치? 그 다음 방이 있으니까 이 방의 벽에다가 뭘 그려 넣는다? 바로 벽화를 그려 넣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벽화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지. 근데 이런 형태의 무덤엔 결정적인 단점이 생기는데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이 무덤을 결국 이렇게 해서 흙으로 이제 크게 덮어놨겠죠. 근데 도굴꾼들이 뭐야? 요 입구만 찾아버리면 여기로 손쉽게 이 안을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문화재들을 다 훔쳐가 버리는 거죠. 즉 뭐를 쉽게 당해버리는 거야? 도굴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는 워낙에 많이 도굴, 즉 무덤을 파가지고 이 문화재들을 다 훔쳐가 버린 게 많다. 심지어 뭐 왕의 시신, 귀족의 시신조차 남아있지 않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벽에 그려져 있던 벽화는 뜯어갈 수가 없었겠죠. 벽에 있는 돌체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벽화들이 좀 더 남아있다. 그래서 이 벽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구려인들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묘들을 보면은 벽화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고구려 하면 벽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걸로는 바로 뭐냐면 무용도, 무용총, 무용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무용총, 그렇지? 여기서 이제 무용도랑 그 다음에 뭐 수렵도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고구려인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 무용총에 보면 벽화, 무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인들이 어떤 춤이나 옷이 어떤 옷을 입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용총에서 수렵도와 무용도. 그다음에 수렵도 하면 유명한 그림이죠. 고구려인들이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모습, 굉장히 용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요거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구려 하면 그래서 벽화가 많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백제도 나중에 무덤이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바로 똑같아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무덤을 만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굴식 동발 무덤을 많이 만드는데 백제의 문화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굴식 돌방 무덤의 가장 큰 단점은 도굴이 많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근데 이 백제의 문화재 무덤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무덤이냐면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무령왕릉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무령왕릉은 굴식 돌방 무덤과 좀 다르게 얘는 벽돌로 된 형태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무령왕릉은 정말 운이 좋게도 도굴당하지 않았어요. 도굴 X. 그래서 이 무령왕릉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백제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문화재들이 있으며 또
어떤 나라들과 교류했는지를 굉장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왕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사진을 통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부 모습을 보시면은 벽돌로 말 그대로 무덤이 만들어져 있죠. 벽돌로 쌓아져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석수라고 하는 돌짐승이 딱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 돌짐승이 왕을 지키는 것이, 이 왕의 무덤을 몰래 들어오려는 자를 딱 지키는 모양으로 앞에 딱 서 있었던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말 무덤들 중에 대부분은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이 무령왕릉에는 지석, 이게 누구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이 바로 누구인지, 무령왕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금제 관식에서 이제 머리에다가 올리는 이런 관식,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화려하고 뛰어난 백제인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령왕릉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무령왕릉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벽돌 무덤의 형태가 바로 누구와 교류했다? 중국과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벽돌 무덤의 형태는 바로 중국의 영향이니까. 알겠죠? 중국과 교류를 했으니까 이 무덤 형식도 배워왔겠죠? 또 하나는 무령왕릉이 누워있는 관. 그 관이 바로 일본에서 나오는 소나무로 만들어진 무덤이었다. 그래서 백제는 굉장히 중국이나 일본과도 교류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반드시 무령왕릉 백제 하면 알아두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신라의 신라 하면 또 경주에 가면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죠. 신라의 무덤은 좀 특이한 형태의 무덤이에요. 자, 얘네는 말 그대로 얘네도 돌로 쌓는데 돌무지, 말 그대로 돌무지는 돌로 쌓는 거야. 근데 얘네는 뭐냐면 덧널, 즉 무덤 안에 나무로 된 관을 넣어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로 된 이런 관을 쌓고 여기다가 돌아가신 왕이나 귀족을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단단하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무 괴짝을 이렇게 쌓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둘러? 돌을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서 또 마찬가지로 돌무덤처럼 만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야. 근데 이 안에다가 나무 괴짝을 넣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 뭐 엄청 크게 이제 덮어주는 거지. 이런 형태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무덤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으면 뭐가 어렵죠? 도굴이 어렵죠. 근데 방이 없다 보니 벽화 형태가 없어요. 맞잖아. 여기다가 그림 그릴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나무 판때기로 그냥 그림 덮는 거라고 했잖아.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거는 도굴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흙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안에 돌로 채워놨기 때문에 아무리 구멍을 파도 입구를 찾을 수가 없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도굴이 되지 않았다. 대신 문화재도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긴 합니다. 다행히 도굴당하지 않아서.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는 우리가 천마총이 있다. 이름이 또 천마총이 붙은 거 보면은 뭐가 없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 나온 문화재를 통해서 이제 그 무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천마총 하면 유명한 게 바로 뭐예요? 천마총에 남아있는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하는 게 이 천마도라고 해서 이게 지금 벽화가 아니에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벽화가 없는 무덤이에요. 그럼 뭐 선생님 천마도는 뭐예요? 천마도는 말 타는 거, 말 위에 이제 장식 같은 거에 그려져 있는 말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천마도 그림은 맞는데 벽화는 아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재들이 바로 이 천마도에서 발견되었다.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무덤으로는 제일 유명한 건 바로 김유신의 무덤입니다. 김유신의 무덤이 있다. 김유신의 무덤 역시 굴식 돌방 무덤이고
김유신의 묘하면 기억할 거는 뭐냐면 통일신라의 무덤이고, 김유신의 묘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레를 이렇게 장식을 해두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레를 이렇게 장식 돌로 해놓은 무덤의 형태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12지 자축, 인묘, 신유술에 있잖아요. 이거 그거 뭐야 우리 소띠, 닭띠, 뭐 돼지띠 뭐 이러잖아요. 그 12지 12동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레돌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 12지 동물들이 이제 김유신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발해의 무덤을 보면, 발해하면 맨날 뭐예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있는 정해공주 묘를 볼까요? 정해공주의 묘를 보면, 정해공주의 묘는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돌사자상이 나왔다. 이런 것은 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바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왜? 고구려가 아까 뭐였어요? 구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바로 이 문왕의 딸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정효공주. 정해공주, 정효공주 맨날 헷갈리죠. 선생님도 헷갈려요. 정효공주의 묘내는 바로 벽돌 무덤의 형태다. 벽돌 무덤은 아까 우리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했더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발해란 나라를 생각해보면, 발해는 항상 고구려를 영향을 받고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 다음 당연히 중국과도 교류는 당연히 하겠죠. 발해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고구려 핵심 개념 확인하기. 1번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은 무슨 무덤이었지? 돌무지 무덤이었지. 아이고, 돌무지 무덤으로 대표적으로 장군총이 들 수 있다. 2번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무덤 양식인 계단식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 맞아요. 이걸 통해서 얘네 둘이 고구려인들이 떠나와서 만든 게 백제라는 건국 세력이 관련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고구려의 무용총, 각저총 등에 남아있는 곱은 뭐를 통해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어? 벽화라고 했지. 벽화, 고구려 하면 벽화다. 그치. 구식 돌방 무덤이니 벽화가 있었다. 그 다음 4번 무슨 왕릉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되었다? 무령왕릉. 무령왕릉이지.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지석이 발견되어서 이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라의 천마총 내부에서는 뭐가 발견되었다?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천마도라는 그림이 발견되었죠. 금관 등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대신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김유신 묘에는 12지 신상이 새겨진 호석을 무덤 주위에 둘렀다. 그래서 뭘 둘렀다? 둘레돌이라고 하는 걸 둘렀다. 그치? 발해의 정용주 묘는 무슨 천장 구조를 갖춘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은 뭐였지? 모주림 구조라고 했지. 모주림. 천장을 만드는 형태. 모주림 형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발해 정용주면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당나라 영향을 받아 벽돌 무덤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의 무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무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마찬가지로 문화재도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그림이에요. 벽화들이나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랍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